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샌프란시스코 한인박물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회장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예. 네, 먼저 몇 년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야기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뭐 고향 마을 풍경이나 또 부모님의 교육 방침 그리고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 기억나시는 일들 다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나는 1930년 9월 14일 생입니다. 그때 해는 경오년이고요. 전주시 교동 260번지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난 것은 전주시 청수정 3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전주 완산 초등학교를 다녔고 전주 사범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학교 교원으로 발령받아서 있는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7월 13일 1950년 7월 13일 전주가 마지막으로 인민군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징집되고 자원에서 입대하게 됐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자원 입대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징집영장 받지 않고 자원 입대를 했죠.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까지 투입이 돼서 영천전투에서 전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남원에서 신설된 제11사단에 배속이 돼서 갔습니다. 11사단은 지리산을 비롯한 해문산, 덕유산 등 빨치산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비 토벌 작전을 전담한 11사단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최덕신 준장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배속됐는데 영천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친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보는 앞에서 대퇴부의 대포알에 파편이 맞아서 피를 콸콸 쏟으면서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죽으면서 외치는 마지막 마디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남원 11사단 사령부에 갔을 때에는 남원 11사단 사령부가 그 지역에 준동하는 공비 토벌 작전을 맡았기 때문에 공비를 토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공비들이 잠복해 있다가 우리 국군이 나타난다, 경찰이 나타난다 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할 때 그때 사격을 하든지 또는 칼로 찌르든지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천전투에서는 적하고 많은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바로 죽는다는 것을 금방은 모르죠. 네.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랄까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사단에 가서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일선부대로 배치가 되면 죽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원중학교가 그때 불이 다 탔는데 운동장에 24인용 미군 천막이 가로로 20개쯤 쳐져 있는데 운동장 한쪽에 그 한가운데 천막에 빨간 판에 별 하나 붙어 있는 사단장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실로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 1등병 계급장을 달고 갔습니다.
가니까 전속부관이 1등병이 사단장실에 들었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너 어찌 왔어 해서 저 사단장님께 군악대 창사라는데 요원으로 보내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기다려 하더니 야전 전화를 들고 전화했습니다. 전속부관이 중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본부사령인데 그 본부사령이 사단 군악대 창설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분을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전주 사범학교 들어갈 때도 어려운 고비를 딛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말기에 제가 전주 사범학교를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전주 사범학교는 특차 시험 학교고 또한 도내 각 초등학교에서 도지사상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주 완산에서 도지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시험을 쳐서 합격한 거죠. 상당히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들어가고 보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많죠, 물론. 지금은 서울이 바로 이웃집 같지만 그때는 전주라는 도청 소재지가 전라북도에서는 서울만큼 서로 가고 싶어하는 도시고 구경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전주 출신이고 시골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키는 작아도 똘똘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친구들이 그렇게 뭐 좀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라고 할까?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따를 시키는 그런 위치에서 활동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급생이 오더니 너 오늘 공부 끝나면 음악실로 와. 그때는 상급생이 불렀다 하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상급생 교실 4층 몇 호실로 와 하면 벌벌 떨고 가는 거죠. 뒷문으로 들어가면 상급생들이 전부 달겨들어서 두들기는 때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그 상급생이 음악실로 너 꼭 와야지 안 오면 너 혼나 이래요. 왜 그럴까?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프리우트를 연주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프리우트를 연주하는 분인데 내가 곧 졸업하게 되니까 내 후계자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지금 프리우트를 부니까 너는 피코로를 불어라 오늘부터. 피코로라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피코로가 무슨 악기인지. 피코로를 보여주는데 악기 중에서는 제일 짤막한 악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역이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죠. 피코로. 그러니까 내 책에게 아마 그게 맞아서 그랬는지 피코로를 연주하라고 해서 제가 피코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생이 졸업한 다음에 프리투를 불고 그 다음에 클라리넷을 불고 그 다음에 엘토 색스폰을 불고 테너 색스폰까지 내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관악기는 거의 다 불었다고 봐야겠죠. 6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관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었고 사범학교에서는 졸업시험에서 풍금 연주를 시켜서 일정한 레벨이 되지 않으면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을 해야 하니까 전 과목을 가르쳐야지 않아요. 전인교육을 담당한 게 초등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상식을 갖고 사범학교 때 다 그렇게 사범학교 6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군악대 가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악기를 주든지 내가 목관악기만 잡으면 바로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잠깐만 돌아가서 사범학교를 들어가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갑부라고 하는 부호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갑부인 사람들은 인문학교를 갔죠. 인문학교를. 그리고 그 앞은 흔히 말하는 대로 법조계통으로 나가는 게 그때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부호 쪽에 들지 않고 우리 할아버님이 한의원을 하셨고
우리 아버님은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갑부축에 들지 못하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범학교를 가면은 바로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고, 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일본 시대 때에는 관비를 주었습니다. 관비. 지금 뭐 장학금 비슷한 거죠. 근데 그 관비를 받게 되면은 사범학교 졸업하고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초등교육에 종사를 해야만 됩니다. 만일 경우 바로 졸업하자마자 대학으로 지나간다든지 딴 길로 가게 되면 받았던 모든 관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만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너는 교원하는 게 좋겠다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추천서를 써주셔서 사범학교를 갔던 겁니다. 근데 사범학교 공부하시는 도중에 또 자원 입대를 하신 거잖아요. 자원 입대. 그렇죠. 거의 다 졸업할 무렵에. 그러면 자원 입대를 하신 동기는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때는 네. 북쪽에서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6월 25일 날 내려왔죠. 네. 청주가 충청북도 청주에 들어온 게 7월 8일 날입니다. 네. 인민군들이 들어온 게. 그럼 청주보다 남쪽에 있죠, 전주가. 그러니까 전주까지 오는데 날짜가 걸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7월 13일 날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또 징집영장 받은 사람, 그때는 행정이 뭐 마비될 대로 마비됐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는 안 됐겠지만은,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제 자원한 사람들, 또 학도병들,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군인에 가겠다고 집결해서 다 기차를 타고 남원까지 가고, 남원에서부터는 도보로 운봉을 넘어서 함양으로 해서 경상도 쪽으로 이제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징집 안 되면 사실 군대를 아직 안 가도 되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자원 입대를 하셨으니까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정말로 단군일에 가장 위험한 그 시기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외침을 수백 번 받았지만은 그래도 잘 견뎌내고 끈기 있게 살아남아서 오늘날이 있는데,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나라 지키는 일에 나가야겠다. 그때 젊었을 때니까 만으로 20살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니까 피가 끓었다고 봐야 할까요? 또 둘레에서도 서로 가자고들 하니까 군중 심리도 약간 작용을 했겠고요. 그래서 많이들 가게 됐고, 간 사람 중에서 10분의 8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서 군악대 이제 제가 들어가서 마침 군악대장이 물어보는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것하고는, 그분은 내가 판단할 때도 음악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는 분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군악대 창설 책임자가 너 같은 놈을 찾았어. 오늘부터 너 군악대 들어와서 창설하는데 책임져. 그래서 군악대를 그때부터 이제 맡아서 창설하기 시작했어요. 11사단 군악대를 창설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원이라고 할까요? 군악대 창설 요원. 그래서 다음에 51년도 봄에 동해안으로 이제 부대가 전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악대는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11사단을 위한 거죠? 사단에는 군악대가 다 있습니다. 사단에는. 네. 근데 그때 내가 들어갈 때 11사단이 마지막 순서로 생겨난 사단입니다. 보병사단. 네. 12사단은 그 뒤에 생겼고, 그러니까 12사단 이후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11사단이 최종적으로 창설된 사단인데, 사단마다 군악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창설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군악대 틀림없이 창설할 것이다 생각돼서 제가 찾아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3년 다 그러면은 군인 생활을 하신 거죠? 3년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가 아니에요. 나는 5년 11개월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도 그러면 그럼요. 하셨네요. 그럼요. 네. 나는 56년 6월 11일 날 제대했으니까요. 만기 제대. 그것도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11사단으로 배속되기 조금 전에 부산 동네에 육군 보병학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 달에 3기가 졸업했습니다. 3기 정도가. 단기 교육으로 해서 장교 육성하는 거죠. 소위로 임관해서 바로 소대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김종필 씨도 그때 소대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병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왜? 중학교만 들어갔다 하면 중학교 재학 학력만 있으면은 보병학교 가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나는 사범학교 거기다 졸업할 거니까 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안 갔느냐. 참 비겁한 얘기지만 영천 전투에서 죽어 넘어지는 동료들을 보고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명의 귀중함, 소중함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죽지 말자. 죽지 말고 살자. 그래야 뭐 살아서 뭐 하죠? 나라에 위해서 죽는 거 숭고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죽지 말자. 죽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으니까. 죽어 쓰러진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더기하고 다릅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 구더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1사단에 갔을 때 일선 소대로 가면 죽는 건 뭐 백발백중이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군악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대 생활을 5년 11개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 생활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 졸업장을 주었죠. 6학년 때니까. 네. 6학년 때니까. 네. 곧 조금 남았잖아요. 네. 조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학교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원 생활을 하셨나요? 아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졸업장을 받았고, 네. 전부 학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6학년들은 다 졸업장 주었습니다. 나라에 이제 공헌했다는 뜻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졸업장을 받고 졸업장이 있으니까 자격증도 받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나오면서는 서울로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56년 9월 1일 날. 그럼 서울에서는 학교에 재직하고 초등학교 가죠. 학교, 예. 제일 처음에 발령받은 게 가해동 옆에 있는 제동입니다. 꽤 괜찮은 학교죠. 네. 시험을 봤는데 1700명이 봤는데 내가 3등을 했어요. 와,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글쎄요. 그냥 뭐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또 시험 문제 예상 문제집 같은 거 보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1등 한 사람은 덕수로 가고 2등 한 사람은 수성 가고 3등은 제동 가고 4등은 해와 5등은 장충 갔습니다. 그때 초등학교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 A 학교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덕수, 수성, 제동, 해와 장충입니다. 그 다음에 A 학교가 교동, 효제, 뭐 이제 그런 학교들이에요. 미동. 그런 식으로. 학교 등급이 우리 딴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거기 갔다가 도남에도 조금 있었고요. 도남. 그 다음에 교동에 갔고요. 교동이 대한민국 소학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초등학교입니다. 교동이. 효제가 두 번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동 가고, 그 다음에 화계라는 데를 아시는지 몰라. 연영으로 봐서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미아리 너머에서는 제일 괜찮다는 학교입니다.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창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창동은 그때는 형편없는 데인데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발전됐죠. 그 다음에 강남으로 넘어가서 강남 가기가 또 쉽지 않죠. 서울서는. 거기 가서 이제 학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학동. 그 다음에 아주라는 신설학교로 갔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여기 온 겁니다. 미국에 오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미국에 네. 온 것은, 예,
우리 처가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평양 사람입니다. 우리 처가는. 네, 6남매가 있는데 위로 언니가 3분, 오빠가 2분, 그리고 막내로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조금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전주 사람이죠. 전주 대생이니까 이 사람은 평양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남북녀. 처음 만날 때부터 남남북녀로 만나자.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우리 집 사람의 큰오빠가 한국에서 괜찮은 그런 위치에서 장사를 하던 분이에요. 일본 와세다를 나오고 장인어른은 개요 대학을 나오고 그 평양에서는 괜찮게 살았던가 봐요. 뭐 집 가본 일도 없습니다만 말 들으면 뭐 3층 집에서 살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요. 과거 사진을 보면 또 그럴 법하고 어릴 때 사진 나하고는 천지판이. 나는 땅이고 우리 집사람은 하늘 같아요. 그분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죽고 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큰처남이 서울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하고도 친구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서로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업체의 또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여러 곳에다가 지점을 두고 다 있는데 그 부인은 2대 매춘입니다. 장가를 늦게 갔지만 여하튼 장모가 2대 교문 앞에서 지켜서가지고 골랐다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처남이 이제 그렇게 잘 모든 게 풀려서 미국에다가도 지사를 두고 다 했는데 처가를 전부 처가 식구들을 미국으로 다 옮겨오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니까 뭐 교원 뭐 별거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교육이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네. 중학교, 나도 중학교 잠깐 갔었습니다. 가봤더니 말도 안 됐죠. 전적으로 담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 일반 사회를 갖고 있는데 건국대학교 야간부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사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이 모자라니까 초등학교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옮기겠다 해서 잠깐 희망해서 가봤더니 일반 사회 가르치는데 그때는 중입시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네. 국민학교 6학년만 또 못해요. 3학년 애들이. 재미없다 이거. 다시 가자. 다시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남이 다 옮겨다 놓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때가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아유 내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도 누구한테는 내가 그럽니다만은 내가 왜 키가 이렇게 작은지는 내가 몰라요. 우리 할아버님 보통 키 넘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마찬가지. 나만 작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네. 전주이신데. 그래서 어머니, 왜 내가 이렇게 작고 엄마가 낳쳐도 안 먹였어?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막내인데. 근데 작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콤플렉스라고 할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 자, 그러면 키가 작으면 할 일 못하냐? 해보자. 또 딴 데로 돌아갑니다만 일본시대 때 신사가 있었습니다. 전주에도. 신사에서 주최하는 씨름대회가 있어요. 찰떡을 이만하게 해서 판 위에다가 올려놓은 이만한 큰 찰떡이 있습니다. 하얀 가루를 묻혀서. 우승자에게는 그거 주는 거예요. 준우승자는 조금 많은 거. 그 다음에 참가상은 그저 주먹 많은 거. 이걸 하는데 결승에 내가 키가 크고 뚱뚱한 애하고 붙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6학년끼리 붙는 거죠. 이겼어요, 제가. 이걸 받았어요. 가지고 와서 다 나눠 먹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요. 어쨌든 지지 않으려고. 그런 뚝심은 있었던가 봐요.
동네에서도 구슬치기 하면은 다 따요. 우리 형도 다 따고 나도 다 따고.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키가 작은데 미국 가서 그 키 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내가. 한국에 있으면 65세까지 청년이 보장되어 있고, 친구 많고, 친구 많다. 전주사범학교 내 동기회 회장을 서울에서 있었던 33년 동안 연속해서 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지금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14년 됐는데 창립한 지 이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이거 시작한 거예요. 김원식 씨 그때 내 부회장 했습니다. 재향군인 회장하다 이제 그만둔 사람. 예를 들면.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3번을 내가 그만둔다고 했어요. 안겠다. 다른 사람 해라. 부득이해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뿌리치고 나와버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단체가 다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이거 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일전 한 푼 누구한테 뭐 받는 것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도움 받는 것도 없습니다. 내 자랑 같지만은 내가 여기서 북가족 호남향후회장 4년 했고, 또 이것을 14년 동안 하고 있는 동안에 업체에 찾아다니면서 10불 한 장 내가 얻어 쓴 일이 없어요. 얻어 쓴 일이 없어요. 전부 우리 힘으로 하자. 가서 100불 받아 나오면 뒤통수가 500불을 지고 오니까 그런 거 싫다. 우리 자체로 해결하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키 큰 나라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 가보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는 친척들이 껌 갖고 오고, 비스켓 갖고 오고, 초콜릿 갖고 오고, 그때 바나나를 상자로 이만한 거, 지금 사면 아마 그거 한 20불이면 살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 갖고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애들이. 나는 그 다음날 출근할 때는 바나나를 이제 한 송이, 그러니까 한 6개, 7개 붙었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교장 하나 갖다 주고. 내가 교무주임 할 때니까 이제, 교감 하나 갖다 주고. 동학년 선생들 반씩 나눠서 먹으라고 주고. 그렇게 귀할 때입니다, 그게. 근데 키 작지만은 가서 살 수는 있겠지.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유삼촌이 오고 하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먹는 재미 얼마나 있어요. 또 내가 마침 말년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14년을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이 거기서 살았다는 것은 조금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살게 됐어요. 자가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오면은 서울 시내가 가깝고 차가 있고 아파트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주로 있다가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3남매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딸이 가운데. 그 애들이 의삼촌이 오신다, 미국에서 뭐 사촌형이 온다 하면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훈차남 되시는 분이 호적 등본을 하나 보내라 그랬어. 번역을 하는데 종로 5가에서 번역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종로 5가에. 가서 번역하는데 그 사람이 번역해 주는 대로 이름도 다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해준 대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호적 등본을.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니 한 번은 외무부에서 통지가 왔어요. 와서 인터뷰하라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저 뭐 영사관에도 가서 인터뷰하고 뭐 하고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다 따랐죠. 따르기 전에 가기 전날 밤에 애들 셋을 모아놓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 하나만 가기 싫다면 안 간다. 내가. 셋을 앉혀놓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다 좋다고 펄쩍펄쩍 뛰네. 간다고. 그래. 가서 이제 면담을 하고 왔죠. 한 2년 기다리래요. 한 2년 기다렸더니 또 인터뷰를 해, 이제. 그때는 제대로 오는 거죠. 영사하고.
미국 영사하고. 그래서 이제 세종로에 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했어요. 또 오케이요. 그러니까 가게 되죠. 네, 참 그때 학교 일이 바쁜 게 2월 달이 제일 바쁩니다. 학교는. 신입생 받아야죠. 가는 선생들 내신해야죠. 오는 선생 받아들여서 인사기록하다 모든 걸 다 정리해야죠. 지난해 교육 평가를 해야죠. 새 학년도 교육 계획을 세워야죠. 제일 바쁜 때입니다. 내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길게 한 교무주임에 속합니다. 교무주임이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했고, 근데 2월 달에, 2월 내가 3일 날, 날짜 잃어버려요. 교장실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교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 이제 얼마 남은 사람이에요. 교장 선생님, 제가 꼭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교감은 마침 출장 가고 없었어요. 그때 교무주임이 내가.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깜짝 놀래 벌떡 일어나요, 노인 양반이. 내가 없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오늘 사표는 내지만 앞으로 2월 말까지는 학교 일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바쁜 때니까. 의리상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내가 사표 냈다는 말씀 마시고 당국에다가만 전부 사표 제출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퇴근하겠습니다. 그대로 2월 말까지 다 도와줬어요, 일을. 그리고는 제가 이제 2월 26일 날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처남이 있는 데는 뉴욕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침 이제 우리 집사람의 바로 위에 언니의 딸이 둘인데 큰딸이 여기 살았어요. 하와이 친척집에 가 있다가 거기 고모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LA에 살다가 여기 온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우리 집사람을 굉장히 따르고 집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귀여워했던 애예요. 지금도 자랑하는데 그 애는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래도 KBS 합창단에 들어가고 내가 활동을 했다고 자랑하거든, 나한테 자꾸. 그래, 그때는 그랬다. 칭찬도 하는데 숙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애가 자꾸 이모 뉴욕 가지 마. 그 추운 데를 왜 가? 그리고 살벌하대. 가지 마. 그 애도 본토에 와서는 LA하고 여기밖에 안 살았어요. 여기서 산 지가 한 35년 살죠. 여기 와. 나이 들어서는 여기 좋다고 다 동부에서 이리 오고 북쪽에서도 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처음 이리 온 거예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88년 10년 내지 15년이 뒤에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아이고 이게 이렇다면 우리도 빨리 만들어서 친목을 도모해야지. 친목 도모하는 게 첫째죠. 모임 만든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화제거리가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야지 친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25를 만들자. 그래서 6.25를 만들었어요. 그때 창립준비위원회를 2달 동안 했습니다, 내가.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8번을 한 거죠. 이 지역,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6.25 참전자인지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각 지역 노인회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다 노인이니까 노인에 속해 있는 6.25 참전자 있으면 나한테 3사람씩만 추천해다오.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몬트레이, 산호세 5군데니까 15명 창립준비위원회를 만드느라고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창립총회를 2003년 6월 21일 날 했습니다. 한성갈비차에서. 그때는 한성갈비가 넓은 데가 있었어요. 한 5, 60명 모아.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주시는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는 6.25 참전 유공자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졸업장 같이 막 이만치 커요. 그걸 받은 사람. 그걸 받게 되면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장이 증명서를 해줍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쓰라고. 국가보훈처장이 해주는 증명서. 그 다음에 1년에 2번 아니면 희망에 따라서 한 번만 받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에서 6.25 참전자에게 주는 6.25 참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금년에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만 금년에는 일반 참전자는 물론 참전자는 똑같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다른 게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은 훈장 안 받았는데 여기는 훈장 받은 사람이 있어. 몇이. 우리 회원님도 한 4명밖에 없어요. 물론 나도 받았지만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훈장 안 받은 사람이 금년 2016년부터는 20만 원씩을 받습니다. 매월. 용돈은 되죠. 교회 헌금은 충분하지. 아유, 가난한 나라에서 뭐 그걸 받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심인지 어떤 일은 내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답변을 바라고 하면은 제발 주는 거 나라에서 당신이 이뤄놓은 공훈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정정당당하게 받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받고 받아서 교회 헌금 내. 맞아요. 받아서 교회 헌금 내. 1등 교인이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200불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200불 가까이 되면 1등 그룹에는 속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창립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 해서 280명쯤 됩니다. 적지 않죠? 네. 구역은 어디냐? 관할구역은. 우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구역이게, 전체. 그럼 유타 있는 쪽까지 다 되는 거예요? 노던 캘리포니아하고, 네. 그 다음에 콜로라도, 네. 유타, 와이오밍,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구역이죠. 네바다를 건너서. 네. 우리도 거기 건너서 그 관할구역에 하나밖에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신문에 보면은 친목회한다 뭐 한다고 6.25 참전부라고 나오죠. 거기는 임의단체 자기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좋죠. 그것도 신목이니까 거기에는 우리 회원이 가입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죽은 사람이 75명이 죽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요전에 돌아가신 이스트베이의 이현덕 씨, 사진가. 네. 이현덕 씨가 우리 회원이에요. 내가 거기 갔잖아요. 영부용 태극기 갖고, 우리 제복 딱 입고, 가서 그날 화관하는데 다 덮어서 모든 걸 다 치렀고, 11시였고, 그날 같은 날 1시에 중국 영사관 앞에서 대모했잖아요. 그때 거기 쫓아갔잖아요, 우리 또. 거기 가셨어요? 거기 갔잖아요. 우리 애국단체니까. 애국단체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아니에요.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가 창립된 것은 2003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4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4가지는 미국 정부, 미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펼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6.25 전쟁 때에 참담했던 대한민국의 국군을 바로 세우고 국권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희생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미국 국민, 미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월 마지막 월요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에는 밀피타스 시장의 초청을 받고 밀피타스 시청 구내에 있는 6.25 참전 전몰자 묘비를 찾아가서 추념을 하는 행사입니다. 밀피타스 시민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령비입니다. 해마다 5월 마지막 월요일 날 찾아가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기념 전 토요일 날 우리 회원들이 이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샌 호아킨 밸리 내셔널 세미타리입니다. 내셔널 세미타리에는 6.25 전쟁 때 전사하신 2,500위의 묘가 있습니다. 그 2,500명을 위로하는 충원탑이 세워져 있는데 충원탑 양쪽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알파벳 순서로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한 그 충원탑 가운데에는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가 1년 내내 휘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뜻으로 1년 내내 휘날리고 있는 거죠. 그쪽에 우리가 6월 25일 전 토요일 날 찾아가서 참배를 14년째 했습니다. 금년에 가면 15년째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참석하시고 싶은 동포들께서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셨는지는 몰라도 저희에게 재작년 2014년에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 장관이죠. 척 헤이글 장관이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표창 내신을 한지도 모르고 누가 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표창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일이 이렇게 미국 전체에 알려지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표창장을 주었다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4일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는 딘 소장 묘소를 참배합니다. 딘 소장은 6.25 전쟁 전에 24사단장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에치슨 라인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모두 철수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24사단이 6.25 전쟁 나고 오산전투에서 인민군하고 처음 교전을 했습니다. 그때 스미스 부대가 왔는데 스미스 대대도 윌리엄 딘 소장이 사단장으로 있는 그 사단의 한 대대였습니다. 그와 같이 6.25 전쟁에 제일 처음으로 참전시킨 사단장이 윌리엄 딘 소장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8월 24일입니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회원 아무도 그분하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지속시켜준 그런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을 추모하고 추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8월 24일 프레시디오 묘 입구에 있는 윌리엄 딘 소장 묘소에 참배를 같이 가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에서 해마다 11월 11일 날 베테랑스 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산타크라라 지역에는 1919년부터 실시해온 베테랑스 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98년째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15년째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 수는 100개 단체가 넘습니다. 소련의 군인들, 소련의 제향군인들도 옵니다. 필리핀도 옵니다. 월남도 오고 중공군이 있던 사람도 옵니다.
과거에 중공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옵니다. 일본 사람도 오고요. 영국군, 독일군, 프랑스군 많이 옵니다. 우리 한국 단체로서는 우리가 11년 동안 우리만 나갔습니다. 그 뒤에 어느 단체가 또 참석해서 지금 2단체가 됩니다만, 역시 여러분들이 11월 11일 날 제한군인의 날 산타크라라 마키 스트리트에 오시면 퍼레이드 행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퍼레이드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도 우리와 함께 2000년도 초기에는 같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2~3살 위이기 때문에 벌써 다리병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병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이. 그래서 걷지 못하고 자동차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참가합니다. 우리는 씩씩하게 걷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리 힘이 미국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씩씩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도에 늘어서 있는 관중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칠 때에는 저절로 힘이 솟습니다. 그러면 그리 쫓아가서 제가 악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도 사람들하고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굳건히 서서 잘 국가 경영이 되고 국민들도 해외에 나와서 씩씩하게 잘 산다는 거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행사로서 미국 정부, 미국 국민에 대한 사은 행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 사람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은 평화사도라고 합니다. 평화사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호국 영웅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은 호국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국 영웅 메달을 앞으로 주게 되는데, 영광스럽게 받게끔 해다오. 내가 국가봉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왜냐면 대통령 증서 받을 때 우편으로 와서 받았거든. 뜯어보니까 그거야. 뭐 이번에는 국가에서 우리 생애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영유롭게 받게 해다오. 우편으로 보내지 마라. 우편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 쉬울지도 있죠. 왜냐면 그쪽에서는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왜? 돈을 주기 때문에. 돈 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도 이제 국가보훈관서에서 편지가 와. 공증받아서 보내란 말이야. 당신 주소를. 살아있다는 증명이죠. 공증받을 때는 본인 아니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가서 공증을 받으니까 그날까지는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본시에서 그거 받고 그거 낸 사람한테만 돈을 보내주는 거야. 정확하게 명단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여기 나와서 주면 첫째고 좋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주면 좋고,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주어도 좋고, 국가보훈처장이 나와서 주어도 좋다. 그게 안 되면 각 나라에 나가 있는 각 나라의 주재 대사나 총영사를 시켜서 다오. 그럼 총영사는 내가 요구하는 마지막 직계지만은 직책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상징에는 틀림없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가보훈소에 엊그저께 내가 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하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유 회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오케이. 어쨌든 참고로 해서 공문 기한할 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처음에 내가 부탁했던 거예요. 지금은 오케이. 그대로 해서 내가 한 대로 하자는 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언제쯤 옵니까? 하니까 요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 또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지역에서 6.25 참전 기념탑 기공식을 했다. 우리도 물론 십시일반으로 보탰다. 반가웠죠. 근데 작년에
기공식 조금 전에 못 온다고 통지가 왔어요. 국가보훈처장 안 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100만 불 내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준공식을 6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는 아직은 날짜가 안 됐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기공식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했어요. 우리 지금 줄 필요 없다. 그때 국가보훈처장이 오면 총영사가 주는 것보다는 국가보훈처장이 주는 게 훨씬 직급이 높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국가보훈처니까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이바지한 사람들의 위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게 국가보훈처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장이 나와서 직접 걸어주느냐 총영사가 걸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예롭게 직책상으로 봐서 사람은 뭐 똑같지만 직책상으로 봐서 그러지 않을까. 이번에 오시는 총영사도 50대 초반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지만 직책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제일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75명이 돌아가시는 데를 내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면 내가 빠지면 눈을 흘릴 거야, 관 속에서. 나를 향해서 눈을 흘릴 거라고. 너 딴 사람 죽는 데는 다 갔는데 왜 나 죽었을 때는 안 와?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인연을 맺은 걸로 봐서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재작년에도 내가 한국 가려고 하다가 6.25에 겹쳐서 내가 안 가버린 거예요. 여기 행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내 나이로 따져서 글쎄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도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그래도 내가 많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전화번호 내가 중요하게 연락하는 사람들 한 30개는 오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걸고 싶으면 여기다 뭐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그냥 걸어요. 그래서 회원들도 회장님 뭘 잡수셔서 나 먹은 거 별로 없어. 인삼은 조금 많이 먹지 하고 이제 이 얘기를 끝내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돌아가실 분이 얼마 못 가겠구나 하고 내가 문병 가서 느낀 분들이 한 서너 분이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는 몰라. 그러니까 영구용 태극기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해. 없으면 돌아가셨다? 말대로 그쪽 사정에서 그냥 금방금방 치르는 장례식도 있어요. 어떤 장례식은 19일 만에 치르는 데도 있습니다. 화장장이 꽉 차서. 근데 금방 치를 때는 어디서 받아다가 하려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영구용 태극기는 이게 영구용 태극기라면 국기법에도 있어요. 국기법에도 영구용 태극기는 영구에만 사용한다. 영구라는 게 돌아가신 분의 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나염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쪽만 쓰니까. 이쪽은 필요 없잖아요. 관에다 이렇게 뒀는데. 그러니까 제작비도 좀 싸게 들 거고 국가보훈처에서 다 예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백이 훨씬 더 많아. 하얀 데가. 여백이. 그러니까 국기 규정에는 안 맞아. 국기 규정에다가 딱 맞추자면은 그렇게 여백이 안 나오는 건데 여백을 더 만들어놨어. 물론 태극기가 뭐 이렇게도 생기고 또 이렇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극기를 여러 장 이제 총영사관에서 내일 도착할 거예요. 이 일이 도착하면 얘네 부피가 크니까 한쪽에다 놔두는데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갖고 제복 입고 쫓아가서 장례를 모시는 그런 일들을 해요. 지금 뭐 지내는 게 나는 지금은 머릿속에는 6.25만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금. 학교는 이미 떠났고. 학교는 이제 좀 떠났죠. 호남 향후회장도 다 떠났잖아요. 네.
다음 질문은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한인 박물관이 왜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2년이 되긴 했지만 초창기라서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동포들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가 가장 오랜 곳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독립투사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한국을 대표하는 이민 역사 박물관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세세손손 두고두고 살 텐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이민 역사가 정돈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서 우리들의 2세, 3세들이 본받아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을 올바르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역사 박물관이 목표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역사 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힘보태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역사 박물관이 지금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단체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집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일에 모두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강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단체마다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다면 우선 건립기금이 되겠죠. 뜻이 있는 많은 재벌가들, 이 지역에서 활동해서 성공하신 분들, 한국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이름을 한번 올리십시오. 역사 박물관에 건립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이름을 세세손손 볼 수 있도록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6.25 참전 국가유공자 회원들도 십시일반으로 보태겠습니다. 적던 많던 이 위대한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또한 많은 동포분들이 뜻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속히 가급적이면 빨리 역사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저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단체들을 해오셨고 맡아오셨고 또 여러분들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좀 광고해 주시면 예.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능력 닿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리가 되겠는데요. 예. 살아오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생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동영상을 보게 될 이민 2, 3세들한테 많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게 그리 내세울 것도 없고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활한 것은 성실하게 살자입니다. 성실하게 살자. 나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이웃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서도 있는 힘 다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한다면은 인생 그리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살자가 제 모토였습니다. 제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했습니다.